네, 안녕하세요. 대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좀 번외편인데, 이제 문과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좀 수리논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문과생들한테 수리논술을 이제 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문과생들도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연세대 같은 경우 전체를 보긴 하지만, 뭐 상경계열, 경상계열, 그러니까 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혹은 이제 약간 조금 문과와 이과가 좀 겹쳐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논술 문제 풀 때 언어 논술 위주로 나오긴 하지만 수학 문제도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하실 때 이제 학교들 유형 좀 파악하고 하시라고 이제 좀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문과 수리에서 연세대부터 이제 시작을 합시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세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는 전체 학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문과들이 수리 논술을 보는 걸로 알아요. 이건 정확하게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문제 출제가 일단은 문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상하 상하하고 수원투하고 확통 요 안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그래도 문과이다 보니까 확통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다 내요. 보면은 확통도 내고 수투에 나오는 미분적분도 내고, 그리고 이제 함수의 뭐 개형 같은 건 이제 활용 것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 경영이 아니라 그냥 이제 아예 그냥 문과 학생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수학을 어느 정도 하긴 해야지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조금 수학적인 측면을 좀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특정 과목만 확통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투 특히 좀 잘하셔야 돼요. 수투하고 확통 당연히 잘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문과생들 좀 이제 어려워하는 뭐 함수의 개형이라던가 뭐 극한 개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전반적으로 수학을 그냥 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연세대가 약간 문과생들한테 무리한 걸 요구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얘네는 어차피 언어하고 이 수학만 잘 풀면은 최저 등급 없이 내신도 없이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뭐 무리한 요구까지는 아니죠. 충분히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문과생이라고 해도 수학 한 3등급 중간까지는 좀 나와야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얘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수식 난이도, 그러니까 수식 복잡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수식은 이게 적당히 쉬운 편이고 복잡하진 않은데, 대신에 수식의 의미를 좀 이제 파악하셔야 돼요. 수식의 의미 해석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입니다. 뭐 이제 fx 이제 y가 얘가 뭐 ax 플러스 뭐 by 돼가지고, 이제 뭐 x는 어떤 뭐 사과의 개수, 그리고 a는 뭐 사과의 뭐 한 개당 이제 가격이고, 이제 y는 뭐 배의 개수고, 이제 b는 뭐 배의 이제 가격이면은 요걸 합친 게 y가 그 두 개를 합친 우리가 장 볼 때 필요한 금액이니까 요 내 금액을 어떻게 조절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수학을 도구로서의 수학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물어본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얘네는 수식적으로 복잡하진 않지만 내가 그 수학 결과를 봤을 때 y가 100이 나왔으니까 나는 금액이 100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좀 필요한다는 부분은 필요한다는 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입니다. 한양대는 전체 다 보지는 않고 상경계열들만 이제 보는 걸로 알아요. 일단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 학년도부터 19학년도 때까지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한 수 원투나 통계도 물론 내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수 원투에서 문제를 내는 측면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문과생들한테 정말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문과생이 아니라 이과생도 풀기 어렵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문제들을 냈었어요. 근데 이제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때까지는 확통을 이제 주로 내더라고요. 확통. 물론 21학년도에서는 수열도 같이 냈습니다. 수열 플러스 확통, 도형,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연세대와 약간 좀 비슷하게 좀 수학을 전반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고, 이과생들보다도 잘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과생들의 버금가는 이제 수학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확통에서만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은 아마 3등급 중후반까지도 문제 풀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푼다는 기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겠다, 한 절반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통이 아니라 그냥 이제 수 원투나 수 상하에서 문제를 낸다 라고 하면은 2등급 중간까지 나와야 돼요. 그만큼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양대 상경 문제면은 좀 이제 수학 못하는 한 4등급 애들한테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진짜 어렵긴 하지만 도전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년대 상경은
역시 이제 연세대처럼 최저 등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되는 건데, 내가 진짜 문과지만 나는 경영경제를 가기 위해서 수학도 많이 공부하고 잘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면은 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경제 경영만 이제 그 수학을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러니까 15년도부터 22학년대까지는 그냥 다 확통만 냈는데요. 이제 특이 사항으로 22년도 오전에는 도형하고 확통을 같이 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했는데, 그 얘가 작년부터 이렇게 바꾼 거다 보니까 올해도 확통 위주로 나올 것 같긴 해요. 확통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플러스 알파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 1, 2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근데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배점이 한 20점 정도라 가지고 문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고, 확통만 나온다고 치면은 한 4 초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리고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아마 사회계열 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얘네 같은 경우는 20학년도 때까지는 그냥 확통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비례식 아니면은 뭐 수요 공급 함수, 경제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부등식의 범위는 자르긴 했는데, 그리고 뭐 2차 함수 나온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소재만 활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 22학년도에서는 모의에서 도표 문제를 냈고, 22학년도 오전에서는 도표 문제를 냈지만 오후에서는 도표가 아니라 2차 함수하고 미분을 냈어요. 그래서 도표 문제 낼 것처럼 이제 얘기를 모의고사에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오후에서는 이제 도표가 아니라 그냥 확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수학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올해 모의고사 문제도 도표 문제를 냈는데, 이런 식으로 오전엔 도표가 나왔지만 오후에는 다른 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둘 다 모릅니다. 오전 오후 둘 다 도표 문제가 아니라 수학 자체에 대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수 1, 2, 확통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신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문제 복잡도는, 그러니까 수식 복잡도는 쉬워요. 수직 복잡도는 좀 쉬운 문제이다 보니까 어렵진 않은데, 연세대처럼 내가 이 결과를 냈잖아요. 결과를 냈으면은 이 결과를 가지고 제시문, 그러니까 언어 제시문에 나오는 어떤 제시문제 한 개를 찍어가지고 얘를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비교하거나 아니면 내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수학을 도구로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본다는 측면이 큽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는 인문 1하고 인문 2 구분인 걸로 아는데 아마 인문 2였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화여대는 그 수학적 난이도는 진짜 쉬운 문제들로 나와요. 일단은 도표틱한 문제들을 내는데, 얘네들은 수학 계산을 직접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학 계산도 한 1차식 정도, 1차식이나 그냥 뭐 비례식 같은 거 정도 이제 풀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어떤 값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이 값들을 내가 표로 구성한 다음에 이 도표를 이용해서 평가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그냥 도표 문제 같은 느낌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이제 기본적인 계산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약간 이 기본적인 계산이긴 한데 그 수학 자체에 좀 알러지가 있는 학생들한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수학 등급은 한 4 후반에서 5 초반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세나 경희대처럼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도표를 보고 내가 요 수치가 가장 높으니까 얘를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리고 건국대인데, 건국대는 한양처럼 수리 비중이 더 높아요. 굉장히 좀 중요한 학교인데, 일단은 항공대를 제외하면은 60점대로 굉장히 배점이 높고, 그리고 이제 문제 같은 경우도 출제하는 소재도 그냥 이제 수식 문제, 확통 문제, 아니면은 뭐 함수 문제, 함수 개형 해석하는 거, 아니면은 당연히 미적분도 나오고, 그러니까 수투 미적분입니다. 그냥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수학 전반에 걸쳐서 다 나오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한양대하고 비슷하거나 한양대하고 보다 조금 쉬운 정도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한양대하고 건국대는 봤을 때 이과생들한테 더 유리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과생들인데 전과 하겠다, 이런 친구들한테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연세대나 뭐 중앙대나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출제할 때도 이제 뭐 어떤 게 쭈루룩 설명하고, 글로 설명이에요. 한글로 쭉 설명하고, 여기서 내가 숫자가 뭐 1 나오고 뭐 20 나왔고 이제 100 나왔으니까 요것만 이제 가지고 뭐 22 뭐 100분의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그냥 건국대는 그냥 이과적으로 내요, 문제를. 이과적인
수학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과생들한테 좀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3개 내는데요. 2-1번, 2-2번. 1번은 그 도표 해석이었나? 하여튼 이제 언어 논술로 나와요. 언어. 그리고 이제 1번, 2-1번, 2-2번까지 같은 경우는 3등급 초반이면은 풀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2-3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은 2등급 후반은 돼야 그래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문과생들이 이제 수학 보통 안 좋아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적인 수학 출제 방식 자체에 좀 이제 알러지적인 거부감 들 수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숭실대 경상입니다. 숭실 경상은 이제 문제 배점이 40에서 50으로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얘네도 약간 그 경희대처럼 이제 그래서 수식 만들어서 푸는 거 스타일하고, 공대처럼 그냥 수학 문제 내는 스타일하고 약간 좀 중간에 걸쳐 있다는 느낌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18년도까지는 그냥 뭐 확통이나 뭐 도표 문제나 아니면 그냥 쉬운 수식 정도로 좀 쉽게 냈었는데 19년도부터는 좀 어렵게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19년도는 도표하고 미분 문제 냈고 그리고 20년도에서는 2차 함수하고 미적분 냈고 당연히 수투 미적분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서는 수열하고 미분 냈고 그리고 22학년도에서는 수열 그리고 조건부 확률 하고 기대값 냈고 그러니까 확률하고 통계를 다 같이 낸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쪽도 공부하실 때 수 원투하고 확통 전반적으로 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적 난이도는 요거는 한양대하고 경희대의 중간, 건국대하고 경희대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복잡하진 않은데 그래도 적당히 이제 한 3점 문제 정도까지 난이도는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등급 한 4등급 한 초반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이제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문제는 적당히 쉬운데 배점이 너무 높아요. 배점이 40, 50이니까. 그래서 이쪽은 수학적인 서술 연습하는 거 굉장히 좀 많이 요구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리카인데 에리카가 좀 말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에리카는 2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21학년도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 이용해가지고요. 등비수열 이용해서 복리 계산하는 거 문제가 나왔고 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윤함수를 주고 이 이윤함수를 가지고 미분하는 식의 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시문에서 되게 조금 이제 수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래저래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 요게 학생들이 겁먹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니까 쫄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게 그러니까 수식적 복잡도는 평이해요. 복잡도는 한 이제 중간 정도 해가지고 4등급 초반까지도 이제 가능하긴 합니다. 대신에 더 요구되는 거는 수학적 복잡도는 괜찮지만 응용력이 중요해요. 응용력. 그래서 이제 이윤함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뭐 수요 공급 함수 같은 걸 본다고 치면은 뭐 이제 P하고 이제 Q 이용해가지고 이제 식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를 학생들이 X하고 Y 좌표계로만 바꿔도 그러니까 뭐 P를 뭐 X로 바꾸고 뭐 이제 B용 이제 Y로 바꾸기만 해도 이 덮여평면에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 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응용력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요구가 돼요. 수직적 풀인 자체는 4등급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좀 이제 어려운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를 보고 내가 필요한 식을 끄집어낼 수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리고 항공대 2학 계열인데 항공대 2학은 사실상 수리 논술이에요. 이과 논술. 이과 논술이 70점이고 여기에 플러스 언어가 30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 계열 같은 경우는 그 올해는 수 원투에서만 출제를 하고요. 이제 언어 문제가 뭐 있기는 한데 뭐 수학에서 거의 당락이 결정될 것 같으니까 문제 난이도 자체는 쉬워요. 난이도는 쉬운 편이나 특징은 시간이 좀 부족하고 시간이 한 문제당 한 10분 정도로 이제 부족하고 그리고 문제가 쉽기 때문에 서술을 정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 증간표 이거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증간표가 뭔데 알고는 있지만 나 해본 적 없어 하는 아이들 많을 텐데 요런 것들이나 사이값 정리 같은 거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대 2학은 그냥 사실 수리 논술 공부하시고 언어 논술을 이제 가끔 공부하는 식으로 하신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카톨릭 생가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수학이 미출제가 됩니다. 이제 생가부에 속하는 생가부하고 미디어였나 이런 쪽이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과가 아니지 이제 문과에서 나오는 수학 수리 논술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잘 지원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